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평생 모은 돈, 아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금인 2조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로또 1등에 1000번 당첨돼야 만질 수 있는 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땅 크기만 여의도의 몇 배에 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담벼락 안에서 일하는 직원만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침 출근길이면 2만 명의 인파가 물결처럼 공장 문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 거대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기만 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듣기엔 완벽하게 긍정적이고 가슴 벅찬 미래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섬뜩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장을 화려하게 다 지어놨는데 정작 여기서 만들 물건의 설계도가 엉망진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물건이 고객에게 인도된 지 고작 2년 만에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다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겉만 번지르했던 거대한 모래성, 화려한 외관 뒤에 썩어 문드러진 내부. 바로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그 속에 감춰진 STX, 다롄 파산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도입부에서 한 노동자의 절규를 먼저 들려드려야 이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실 겁니다. 당시 해고된 용성중공업 노동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8,000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세계 최대 조선소라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한 사람의 가장이 8,000개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뼈저리게 공부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세계 최대 글로벌 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껍데기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거고요. 두 번째, 왜 기술력 없는 양적 팽창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강한 부정 표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적나라한 사례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좀비 기업이나 허상에 속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 포인트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날카로운 경제 콘텐츠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높이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경제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욕망의 탑이 무너지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이라는 다소 딱딱한 개념을 아주 쉽게 일상적인 비유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100층짜리 초고층 명품 쇼핑몰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올리는 건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붓고 철근 세우고 외벽에 유리를 붙이면 그럴싸한 건물이 완성되니까요. 이게 바로 2007년 당시 중국 조선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STX그룹은 글로벌 탑5라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중국 다롄에 무려 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조 원.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야식으로 즐겨 먹는 치킨이 한 마리에 2만 원이라고 치면 무려 1억 마리를 시킬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전 국민이 이틀 동안 삼시세끼 치킨 파티를 하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돈을 중국 땅 한복판에 공장 짓는 데 다 쓴 거예요. 그 돈으로 지은 공장이 얼마나 컸냐면 공장 안에서 이동할 때도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2007년은 말 그대로 조선업의 골드러시였습니다.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러 사람들이 몰려들듯 전 세계 자본이 배를 만드는 곳으로 몰렸습니다. 배를 만들기만 하면, 아니 배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만 있어도 팔리던 시절이었죠. 중국 다롄에 세워진 STX 조선소는 단일 조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연간 70척의 배를 건조하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죠. 떠올려 보세요. 끝도 없이 펼쳐진 도크,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백 대의 골리앗 크레인,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 신화, 제국의 탄생 같았을 겁니다. 세계의 1위,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건물을 짓는 건 쉬워도 그 안을 채울 콘텐츠가 없으면 그 쇼핑몰은 흉물스러운 유령 건물이 되잖아요.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고 동네 구멍가게 물건만 가져다 놓은 조선업도 똑같습니다.
배라는 건 단순히 철판을 용접해서 물에 띄우는 게 아니거든요.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정밀과학의 집합체입니다. 상황이 보이시나요? 거대한 덩치만 믿고 수심 깊은 바다로 뛰어든 꼴인데 정작 수영하는 법, 즉 기술을 몰랐던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품이 꺼지고 전 세계적으로 배 주문이 뚝 끊깁니다. 이때부터 중국 조선업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STX 달에는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고 비싼 LNG선이나 드릴십 같은 배는 엄두도 못 내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싼 배, 일명 깡통배인 벌크선만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왜 배를 만들수록 회사가 망해갔을까요? 상식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면 돈이 남아야 하잖아요. 박리담회라도 되어야죠. 그런데 STX, 달에는 배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이한 구조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핵심 부품 기술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배의 심장인 엔진, 복잡한 항해 장비, 정밀 제어 시스템 같은 건 전부 한국이나 유럽에서 비싸게 사와야 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고작 철판 자르고 용접하는 허드렛일, 즉 껍데기 조립만 한 셈이죠. 이걸 식당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게는 최고급 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라고 홍보해 놓고 정작 고기는 옆집 유명 레스토랑에서 소비자 가격 다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게 주방에서는 고작 고기를 굽고 접시에 담는 일만 하는 거죠. 원재료비가 워낙 비싸니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겠죠. 아니 오히려 한 그릇 팔 때마다 마이너스가 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장사. 이게 당시 STX 달엔의 현실이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조선업계 전문가가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구조였습니다. 기술도 없이 주문만 받아 찍어내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이라는 뿌리가 없는 나무는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뽑혀나가니까요. 그런데 이 손해라는 게 단순히 회사 장부상의 마이너스 숫자나 주가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가정을 파탄내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거든요. 숫자로 그 충격을 체감시켜 드릴게요. STX 달엔이 파산할 당시 남긴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조 원입니다. 3조 원. 아까 2조 원 투자했다고 했죠? 그 2조 원을 다 날려먹고도 빚만 3조가 더 생긴 겁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무려 3만 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공중으로 증발한 겁니다. 3만 가구가 사는 거대한 신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규모죠.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감오시나요? 이 빚잔치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한국의 은행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3가지를 심화해서 뜯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짜 1위의 허상과 사람의 비극, 그리고 우리의 피해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가짜 1위의 몰락입니다. 중국은 한때 수주량 세계 1위라고 동네방네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황기가 닥치자 중국 조선소 247개 중 무려 77%인 190개가 단 한 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10개 중 8개는 그냥 문만 열어놓은 채 파리만 날리는 좀비 기업이었다는 소리죠. 수주를 못하니 공장은 멈추고 수천억짜리 기계는 녹슬어 흉물로 변해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적인 신뢰 추락 사례를 들어볼까요? 배는 한번 만들면 20, 30년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배는 어땠을까요? 글로벌 선사 관계자가 아주 냉소적으로 뱉은 말이 있습니다. 2년 만에 엔진이 멈춰서는 배를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국산 LNG 운반선이 운항 2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망망대해 한가운데 멈춰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벤츠나 BMW를 샀는데 2년 만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브랜드 차 다시는 안 사겠죠?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배는 수천억 원짜리 물건입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끝장인 바닥이에요. 이런 기술력 부족은 납기 지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인도가 무려 10개월이나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졌죠. 선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돈인데 10개월 동안 배를 못 쓰니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최근 중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 신규 발주를 한때 연건 수주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수천억 원 단위 비즈니스에서 증명된 셈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기술이 부족했다는 걸 넘어서 국가 이미지 자체가 저가 불량품으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치명적인 손실이에요. 중국 정부가 뒤늦게 구조 조정을 한다고 나섰지만 이미 시장은 냉정하게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전성기 3천여 개에 달했던 중국 조선소가 현재 수백 개 수준으로 즉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숫자에 가려진 진짜 피해자들은 바로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거대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엔 사람들의 눈물만 남았죠. STX 다롄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대형 민영 조선소인 용성중공업에서도 8,0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8,000명. 잠실 야구장 관중석 3분의 1을 꽉 채울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여기서 10년 경력의 용접공으로 일하던 노동자 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왕 씨는 45세의 가장입니다. 과거에 매일 밤 잔업을 하면서도 나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나올 때는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왕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통째로 녹슬어가는 걸 보면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진 기분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땀이 결국 이런 고철 덩어리가 되다니 몇 달치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난 왕 씨는 지금 기술을 살리기는커녕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주변 상권도 초토화됐습니다. 조선소가 잘 나갈 땐 불야성을 이루던 거리였습니다. 폐쇄된 조선소 인근 식당 주인의 말을 들어보죠. 예전에는 하루 130유로를 벌었는데 지금은 50유로도 못 벌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서 여긴 이제 유령 도시입니다. 북적이던 노동자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셔터 내려진 가게들과 빈집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가 망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생태계가 붕괴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그리고 가장 뼈아픈 문제, 바로 한국의 피해입니다. 중국 기업 망한 건데 왜 우리가 난리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숫자 기억하시나요? 2,400억 원. 이 숫자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STX 다롄에 돈을 빌려준 곳이 바로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우리 채권단이거든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즉, 여러분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STX 다롄이 파산하면서 이 2,4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받을 길이 요원해진 거죠. 2,400억 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200만 원짜리 최신형 아이폰을 무려 12만 대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 국민 중 한 중소도시의 모든 청소년에게 아이폰을 선물하고도 남을 돈이 중국 다롄 땅에서 연기처럼 증발한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이 중국의 실패한 실험 비용으로 쓰이고 사라진 셈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국내 협력업체 사장님들의 피해입니다. 대기업을 믿고 따라갔던 죄밖에 없는 분들이죠. STX 다롄 납품협력업체 대표인 58세 이 사장님의 사연을 볼까요? 이 사장님은 STX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는 말만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을 2배로 늘리며 밤낮 없이 납품 물량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가 떨어지자 수십억 원의 납품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피를 토하듯 한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꿈은 화려했지만 그 그림자에 가려진 우리는 지옥을 맛봤습니다. 이건 그냥 파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삼킨 재앙입니다. 결국 이 사장님의 회사도 문을 닫았고 평생 일군 재산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지금은 빚독촉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숫자로 보여드리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더 와닿으시죠? 이건 막으려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닙니다. 애초에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2015년에 STX 달에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공식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그 거대했던 꿈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해죠. 그리고 지금 2026년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아직도 세계 최대 업계 1위라는 타이틀에 현혹되어 투자를 결정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럼 지금 당장 뭘 체크해야 할까요? 거품이 꺼진 뒤에야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2026년 버전 액션 플랜 3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점유율이나 매출이 아니라 수익성을 확인하세요. 숫자 기준을 딱 정해 드릴게요. 기업을 보거나 투자를 할 때 단순히 매출이 수조 원이다, 수주 잔량이 세계 1위다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은행 이자보다 못한 1화 2%대인 기업은 덩치만 큰 중증 환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치킨집으로 비유하면 하루에 100마리 튀기느라 온 가족이 고생하는데 한 마리 팔 때마다 500원 남는 가게는 언젠가 망합니다. 반대로 하루 10마리만 팔아도 마리당 5,000원 남는 가게가 진짜 알짜죠. 중국 조선소가 100척 수주했다고 자랑할 때 한국 조선소는 10척을 수주해도 고부가 같이 LNG선을 수주해서 실속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알차게 버는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술 자립도를 체크하는 도구를 가지세요. 뉴스를 보실 때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라는 키워드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STX 다렌이 망한 결정적 이유는 핵심 기술이 없어서 남 좋은 일만 시켰기 때문이잖아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데 여기선 곰이 제주 부리다가 굶어 죽은 꼴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원천 기술이 없으면 결국엔 하청업체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기업 혹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물건 떼다가 조립만 하는 단순 가공업체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그 회사의 미래는 STX 다렌의 2015년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곧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 금융의 흐름을 맹신하지 말고 의심하세요. 경고 문장 하나 드릴게요. 국책은행이 지원한다는 말이 항상 안전하다는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2,400억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정부나 대형 금융기관이 돈을 댄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그 큰 돈을 지원해야만 했는지, 혹시 죽어가는 기업에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 건이라면 더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죠.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지 은행 간판이나 정부 정책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지금 2026년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제2의 STX 다렌 사태가 반도체나 배터리 혹은 AI 산업 어디선가 또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숫자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2조 원짜리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날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기술과 실속을 챙겨 끝까지 생존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한 줄 속담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중국 조선업의 몰락은 겉모습만 화려했던 빈수레가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이고 비싼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보호 대상인 자산과 가족의 미래는 여러분이 직접 팩트를 체크하고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 대박이다, 지금이 기회다 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부채의 그림자와 기술의 공백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경제의 숨겨진 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사실들을 날카롭게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